네, 계속해서 실제 시장 참여자들이 보는 현재 시장 상황, 투자 전략 알아보겠습니다.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 연결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입니다. 상무님, 최근에 미국 시장 상황이 좋죠?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네, 미국 주시장이 지난주에 이어 오늘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모멘텀을 좀 키워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전쟁 이슈가 사실상은 종료가 되었죠. 아직 두 국가 간의 기싸움이 있지만 사실상 이란이 큰 위협이 되지 못하고 미국 정부의 컨트롤 하에 들어갔다라고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한 관세 관련돼서 유예 기간이 7월로 종료된다고 트럼프가 얘기하면서 변동성이 컸지만 이 스캇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9월 1일까지 연기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시장에 다시 안도를 주었고 캐나다 같은 경우도 어제 그 디지털 그 법안에 대해서 이렇게 폐쇄를 하게 되면서 상당히 조금 안도감을 주게 되었죠. 시장에서는 트럼프보다도 스캇 베센트에 조금 더 안도감을 느끼는 그런 상황인 것 같기도 합니다. 미 행정부가 공화당에서는 7일 행정부와 공화당이 7월 달에 금리 인하를 지금 주장을 하고 있고요. 파월 연준 의장의 후임 얘기를 또 이렇게 말씀을 주셨었는데 계속해서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지난주에 금요일에 발표된 PCE 물가가 예상보다 좀 높았지만 시장에서는 이러한 반응에 크게 우려하지 않는 모습입니다. 그만큼 인플레이션보다도 시장이 최근 모멘텀에 조금 더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 않은가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One Big Beautiful Bill이죠. 지난주 토요일 날 저녁에 상원에서 본투표 전에 절차 표결에서 51대 49로 통과를 하면서 본투표에 대한 통과 기대감을 여전히 가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아마 그 저녁 시간에 본투표가 있을 예정인 것 같은데 중요한 건 감세한 내용이 조금 바뀔 수 있다 보니까 상원이 통과한 후에 하원에서 재투표가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것이 인디펜던스 데이까지 그때까지 이게 결정이 된다면은 감세가 큰 골자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시에 활력을 불러넣을 수 있는 그런 요인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상무께서 방금 짚어주신 시장의 모멘텀 보면은 앞으로 증시 전망 긍정적이다라고 판단하고 계신 듯한데요. 수급 상황 어떤지는 점검해봐야죠. 앰플리파이가 보는 펀드들의 유동성, 지금 수급 상황들 어떻습니까? 네, 최근에 시장의 모멘텀을 상당히 긍정적으로 볼 수 있지만 펀드 수급상으로 본다면은 아직은 조금 조심스러운 것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미국의 전체 뮤추얼 펀드 시장 규모가 한 2.8조 달러 되거든요. 한 3경 8조 8천조 됩니다. 미국의 뮤추얼 펀드 시장 규모가 미국의 GDP 규모랑 좀 비슷하거든요. 그 정도로 상당히 큰 시장인데 참고로 ETF가 1.2조 달러니까 두 개가 합치면은 4조 달러로 GDP보다 엄청 크죠. 근데 현재 뮤추얼 펀드 내에서 MMF가 차지하는 비중이 7천억 달러, 우리나라로 거의 1경 수준으로 올해 역사상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또한 뮤추얼 펀드 내에서 MMF가 차지한 비중이 24% 수준으로 15년 내에 가장 높은 수준인데요. 과거에 2017년도에는 15%로 가장 낮았다가 이것이 조금씩 비중이 증가해 왔는데 특히 22년 금리가 상승하면서 20%를 돌파했고요. 현재는 가장 높은 수준까지 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해석이 두 가지 정도가 가능할 것 같은데 22년도에 금리 인상기에 돌입을 하면서 MF 금리가 가파르게 올랐거든요. 그러면서 0%였던 것이 거의 5%, 2024년도에 5%까지 넘어섰고요. 현재는 4.3%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예금 투자자 입장에서는 미국은 예금 투자자가 거의 금리가 없거든요. 그런 가운데 MF가 상당히 큰 인기를 끌었다고 봐야겠죠. 국내에서도 외화 예금 금리가 국내 금리보다 많이 높죠. 이렇기 때문에 이런 이자 수요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두 번째로 보자면은 이 금리가 24년 이후로 하반기부터 5%에서 4%로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MF의 규모가 크게 증가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의 불확실성이 여전히 있다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근데 이 위험 회피성 자금이 시장에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보시면 되기 때문에 시장의 불확실성으로 MF는 머물러 있지만 시장이 돌아설 경우에는 MF에서 주식시장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움직임도 있다고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수급 상황 측면 봐도 단기 투자 자금, 증시 대기 자금은 아직까지 관망하면서 기다리는 많은 돈들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렇다면 하반기에 이 돈들이 들어갈 수 있는 가능성 있는 섹터들 어떤 쪽에 있다고 보십니까? 네, 일단은 상반기에 상당히 많이 눌려왔었던 성장주 위주로 봐야겠죠. 성장주에서 최근에 같이 모멘텀을 갖고 있는 뭐 AI라든지 IT라든지 커뮤니케이션 섹터 같은 경우가 상당히 모멘텀을 갖고 있을 것 같은데 결국은 저희가 시장에서 상반기에 미국에서는 결국은 이제 가치주 위주가 상당히 더 좋았었고 그런데 이것이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으로 저희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중요한 것은 이 성장주에 대한 모멘텀을 저희가 보고 있지만 여전히 아직까지는 불확실성이 조금 남아 있죠. 가장 큰 것이 결국은 관세 이슈가 있는데 관세 이슈라든지 뭐 페드의 금리 결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전히 조금 잡음들이 있다 보니까 결국은 국내 투자자분들께서는 개별 종목 또는 뭐 많은 레버리지 ETF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활용을 하시겠지만 결국은 성장과 동시에 변동성을 잡아주는 그러한 전략을 포트폴리오의 기본으로 삼으셔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전략으로 보게 되면은 커버드 콜 전략을 상당히 많이 사용하시겠지만 지금과 같은 시기에서는 상당히 괜찮은 전략이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커버드 콜을 통해서 옵션 프리미엄에 대한 인컴을 획득을 하고요. 근데 중요한 것은 시장의 하락을 방어하지만 시장 상승을 할 때 일부 참여를 하는데 그 시장 상승할 수 있는 주식이 그로스 주식이면 훨씬 더 좋겠죠. 네, ETF로 봤을 때는 결국은 이제 ZQ 그리고 QDIV라는 상품이 가장 그 대표적인 상품입니다. 둘 다 액티브 전략을 구사하는 이러한 커버드 콜 상품인데요. 제큐 같은 경우에는 결국은 이제 제피로 한국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상품이죠. JP 모건의 그런 ETF 상품인데 이 제피의 그로스 버전입니다. 이 제피 그로스 버전으로 나가면서 나스닥 100 종목을 담고 그리고 나스닥 100 지수를 콜옵션 매도를 하는 건데 결국 이것을 이제 그 구현을 하면 ELN으로 구현을 하면서 일부 매도를 하고 특징으로는 이제 워낙 국내에서 많이 알려져 있는 상품이다 보니까 현재와 같이 성장성의 모멘텀이 있으면서도 변동성이 있는 약간 불안 가운데 코어로 잡기에 상당히 괜찮은 상품이라고 볼 수 있겠죠. 두 번째로는 이제 큐디보라는 상품입니다. 이 큐디보는 국내에서 디보라고 알려져 있는 또 다른 커버드콜 상품에 많이 알려져 있는 이 상품의 크로스 버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작년에 상장을 했었거든요. 대형 성장주를 매수를 하고요. 그와 동시에 지수 옵션이 아닌 이것은 이제 개별 종목 콜옵션을 매도를 하게 됩니다. 콜옵션 매도를 전술적으로 하게 되면서 변동성 관리를 제큐보다는 인덱스가 아니라 개별 종목 콜옵션 매도를 하기 때문에 좀 더 세밀하게 알 수 있다는 그런 특징이 좀 있겠죠. 이 두 상품 모두 다 현재 11% 수준의 높은 분배율을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개별 그로스 종목에 대해서 그 콜옵션을 매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좀 더 높은 프리미엄을 받을 수가 있겠죠. 최근에 성과를 보게 되면은 연초에 나스닥 지수가 이제 한 7.5% 정도로 이제 조금 거의 두 자릿수로 거의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연초에 제퓨 같은 경우는 1.26%로 조금 부진했고요. 반면에 이제 큐디보 같은 경우는 7.8%로 커버드 콜 전략이 있었지만은 시장의 변동성을 잡아주면서 올라왔기 때문에 나스닥보다는 좋은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작년에 큐디보가 상장한 2024년도 8월 이후에 성과를 나스닥 지수와 비교를 쭉 해보면은 결국 나스닥 지수가 한 14% 정도 상당을 했던 가운데 제큐가 한 10.8% 그리고 큐디보가 18.8% 상승을 하면서 제큐보다는 큐디보가 조금 더 우수한 성과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죠. 지금까지 앰플리파이 ETF 한동훈 상무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